자, 원래 벡터 내죠.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벡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을 빼면은 벡터를 논하기가 힘든 부분이 바로 내적입니다. 연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연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덧셈 뺄셈은 덧셈 뺄셈도 중요하지만 이제 물론 다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내적이 벡터에 있어서 굉장히 좀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이에요. 일단은 벡터를 내적을 어떻게 내적은 하나의 연산 중에 하나라 그랬죠. 덧셈, 뺄셈, 내적, 외적 이렇게 있다 그랬지. 기억나나요? 그래서 이 내적 영어로는 이제 inner product라 그럽니다. product가 곱인데 그래서 inner product 그러니까 그 말을 거의 그대로 해석한 거죠. 안쪽으로 곱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적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단 내적의 정의에 대해서 일단 먼저 얘기해 볼게. 이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자, A 벡터하고 B 벡터 있으면은 이거를 연산을 할 건데 내적이라는 연산을 할 거예요. 내적이라는 연산을 할 건데 이 내적이라는 연산의 표시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도트로 표시를 합니다. 도트. 도트로 표시를 해요. 꼭 이제 곱하기처럼 표시를 하는 거죠. 곱하기로 표시하고 그러면 연장 이거는요? 이렇게 할 수는 없나요? 이거는 이제 외적을 이렇게 표시해요. 외적을 이렇게 표시하고 외적은 우리가 배우지 않고 외적에서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벡터에서는 점 찍는 거랑 곱하기가 다르다는 거. 우리 수책에서는 똑같은 걸로 쓰잖아. 그죠? 여기서는 다르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니까 도트 그러면 크게 좀 표시를 잘 해줘야 되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연산자이기 때문에 풀 때도 도트를 크게 이렇게 그리셔야 됩니다. 그다음 A 도트 B를 벡터의 내적이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계산하기로 했냐면요. 이렇게 계산하기로 했어요. 자, 어떻게 계산하겠냐면 일단은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그러니까 요 두 개는 지금 A 벡터의 크기니까 얘는 스칼라지. 네. B 벡터의 크기도 스칼라지. 네. 스칼라끼리 있는 얘니까 얘는 그냥 곱하기야. 알겠죠?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의를 내렸어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 벡터가 이렇게 쭉 있고요. A 벡터가 있고 B 벡터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요 거리가 A 벡터의 크기겠죠. 요 거리, 그다음에 요 거리가 B 벡터의 크기가 나오겠지. 그리고 이거는 그건 알겠지 안 써도. 그리고 세타가 뭐냐면 바로 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요렇게 하기로 정의했어요. 그럼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네, 왜 저렇게? 왜 하필 이렇게 정의했는지. 너무 진짜 궁금해요. 그렇죠? 진짜 궁금한 거죠? 나 혼자 막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럼 안 할게요, 그러면. 궁금해요. 자, 일단은 여기서 벡터를 사실 벡터의 내적 계산이 되게 이게 처음 이렇게 접하는 사람들 그리고 스님도 마찬가지로 왜 이렇게 정했을까 되게 궁금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게 이 벡터도 누가 그 벡터를 고안해냈다 그랬어? 뉴턴, 그죠? 뉴턴이고 그 다음에 이 이후에 이제 이 벡터를 가지고 뭘 알고 싶은 거냐면 여기서의 사실 주인공은 누구냐면 이 세타예요, 세타. 이 벡터를 계산하면서 수학자들 혹은 과학자들이 궁금했던 게 이 세타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은 두 직선이 이루는 이 각을 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죠? 근데 여러분들 교육과정 외지만 실제로 요 길이와 요 길이와 요 길이를 알면 요 세타의 각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제 코사인 법칙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안 배우는 건데 지금 이제 교과 과정 외기 때문에 그렇고 혹시나 다음에 이제 뭐 필요는 없더라도 뭐 불필요한 거 한 번씩 하잖아, 그지? 필요는 없더라도 문제에서 한 번씩 쓰일 때는 있거든요. 그럴 때가 있으면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변과 이 변과 사이 각을 알면 나머지 다 알 수도 있고요. 반대로 식을 조금 변형하면 이 변 세 변의 길이를 알면 요 세 각의 다 코사인 값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사인 값을 알면 뭘 아는 거야, 사실. 사인 값도 아는 거죠. 맞나요? 자, 세타 보세요. 보시면
42페이지에 보시면 4-1에 보면 세타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해놨어요? 0도부터 파이까지만 정해놨죠. 그 말은 만약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벡터가 방향성이 있잖아. 방향성이 있어서 그런 거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각이 두 개가 있단 말이죠. 어떤 각이냐면 이 각이 있고요. 이 각이 있는 거죠. 맞나요? 이 두 각이 있는데 이 두 각 중에서 어떤 각이라는 거야? 작은 각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더라도 어떤 각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각을 얘기하는 거지 이 각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몇 도부터 몇 도까지밖에 없어. 0도에서부터 180도까지밖에 없겠죠. 됐나요? 그래서 마이너스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볼래? 자, 볼래요? 자, 그러면은 자, 요렇게 정의를 했어요. 됐나? 그리고 요렇게 계산할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어떤 절대값 어떤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내적이라고 한다면 보통 그림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됐죠? 아까 그 얘기하다 말았네. 왜 이렇게 계산하는지. 자, 여기서 주인공이 세타인데 뭘 구하고 싶냐면 세타 값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세타 값을 구하고 싶어서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계산한 거죠. 자, 일단은 여기서 O고 A고 B인데 내가 알고 싶은 게 이 각도야. 맞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제2 코사인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는데 그걸 이용하면은 이 길이와 이 길이와 이 길이를 알면 이 길이를 알면은 요 각을 구할 수 있는 공식이 있거든요. 그 공식에 대입해서 나온 값이에요, 사실은. 그게 코사인 세타인데 그 식을 변형한 게 얘입니다, 사실. 이거랑 이제 다른 걸 좀 변형해가 좀 식을 좀 조합을 해서. 그래서 결국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래요. 지금 그걸 다 써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 내적이라는 그 연산 자체가 물론 좀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연산 자체가 세타를 구하기 위한 어떤 그 식에서 나온 어떤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거를 A 셋 A랑 B를 연산 이거를 내적이라고 해서 구하면 여기서 세타도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나온 연산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이 쓰이지만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조금 있다가 이게 다 끝나고 나서 이게 이 벡터의 내적에 대한 고찰을 할 텐데 그때 또 요 의미도 약간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물리학적으로 또 의미가 있거든요. 자, 볼래?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일단 정의했지. 그러니까 그림으로서는 기하학적으로는 요렇게 정의를 해요. 근데 나중에 이거를 우리가 어제 위치 벡터 배웠잖아요. 위치 벡터 이게 또 위치 벡터를 알고 나면은 벡터 내적 계산이 너무 쉬워져요.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봐봐요. 이 위치 벡터를 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서 이 시점을 뭘로 일치시키는 거예요? Z로 원점으로 놓는다면 이 점을 내가 뭐 A라고 넣을 수 있고 이 점을 B라고 넣으면 자, 요렇게 할게요. 요렇게. 그러니까 에이. 자. 이렇게 할 걸. 그러니까 여기 세타다. 그지? 자, 볼래? 그러면은 요 점을 A라는 점이라고 요 점을 B점이라고 한다면 여기다 이렇게 둘 수 있는 거죠. 그죠? 맞나? 네. 이렇게 되고 여기가 X축, Y축이라면 이 점의 좌표를 내가 A1, A2라고 하고 얘를 B1, B2라고 해봐요. 됐나? 자, 그럼 어차피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풀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위치 벡터로 표현된다면은 위치 벡터로 표현되면 얘를 굉장히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A 벡터, 내적 B 벡터는 이런 거죠. 그러면 여기는 A1, A2 내적 B1, B2라고 해도 전혀 상관없죠. 이미 위치 벡터를 배웠기 때문에 놀라지 마. 너무 간단해서 놀라지 마. 뭐. 이거는 x 좌표끼리 곱하고요. y 좌표끼리 곱해서 더하기만 하면은 끝.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벡터가 기하로 그러니까 도형으로 표현되더라도
이게 너무 보기 힘들잖아요. 그럼 임의로 좌표축 넣고 위치 벡터로 풀면 돼요. 여러분들이 기하 문제 풀 때 한 번씩 그러잖아. 이 문제 풀기 힘들면 어떻게 해요? 좌표축 넣고 풀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공식과 이 공식들이 합해져 가지고 아까 나왔던 그 코사인 j 법칙, j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세타를 구하는 식을 만드는 과정 중에 나온 게 이 연산자 내적입니다. 어쨌든 이 연산 내적이 코사인 세타가 들어간 이유는 사실 그런 이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됐나요? 네. 잘 보시면 벡터의 내적의 특징이 있는데 잘 보시면은 벡터랑 벡터를 내적하잖아요. 그럼 나오는 결과가 뭐시기가 나오죠. 일단 그죠? 뭐시기가 나오는데 잘 보시면 얘는 벡터죠. 얘도 벡터죠. 일단 내적은 벡터끼리만 할 수 있어요. 근데 벡터와 벡터를 내적하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스칼라가 나와요. 잘 봐봐. 이것도 벡터 A의 크기, 벡터 B의 크기, 이건 코사인 세타의 값이니까 전부 다 스칼라지. 그놈의 값이니까 그냥 스칼라가 나오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건데, 신기한 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벡터와 벡터를 내적하면은 뭐가 나오냐면 그냥 스칼라가 나와버려요. 숫자가 나와버려요. 이거는 외적이랑은 좀 다릅니다. 다른 것들 다 다른데 만약 덧셈 같은 경우에 벡터 더하기 비벡터 이러면 새로운 벡터가 나와서 이건 벡터가 돼요. 빼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A 벡터, 그 다음에 얘만 뭐가 나오냐면 얘만 스칼라가 나와요. 얘만 스칼라. 그 다음에 우린 배우지 않지만 이 크로스 프로덕트라고 얘기하는데 외적은 벡터 그대로 나옵니다. 계산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연산 중에서 네 가지 우리 물론 이 사칙 연산이라고 하는 것처럼 벡터도 이 네 가지가 기본적인 사칙 연산이겠죠, 그죠? 그랬을 때에 여기서 가장 좀 유니크한 애가 내적이라는 거죠. 다른 것들은 벡터 연산 벡터 하면 그냥 벡터 원래 벡터가 나오는 거예요. 딴 것도 다 그런데 내적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스칼라가 나온다는 거 약간 인식을 하고 갑시다. 됐나요? 자, 그럼 이쪽으로 와봐. 자, 볼래요? 자, 아까 기본적인 벡터의 내적에 대한 정의를 봤죠, 그죠? 특히 두 가지 계산 방식을 봤는데 하나는 도형으로 나와 있을 때의 방식이고 또 하나는 위치 벡터로 표현되어 있을 때의 방식입니다. 됐나요? 자, 보고 있나? 자, 보고 있나요? 자,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잘 봐요. 전에 벡터 내적을 한 번도 계산해 본 적이 없나? 네. 한 번도요. 오늘 처음 들었어요. 오늘 생판처럼. 그러면 지금 쌤이 얘기하는 게 별로 신기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알려주세요. 신기할 거예요. 와, 신기해. 오, 대박. 네? 와. 자, 이런 만들어진 반응. 자, A 벡터, B 벡터 내적은 일단 이렇게 계산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우와. 맞나요? 네. 이렇게 얘기했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요거를 뭘로 좀 변형을 할 수 있냐면, 잘 보시면은, 만약에, 곱하기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바꿔도 전혀 상관없겠죠, 그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잘 봐요. 이게, B 벡터의, A 벡터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요 길이를 얘기하는 거죠. B 벡터의 크기도 요 길이를 얘기하는 거지. 맞나? 자, 그럼 봐봐요. 만약에 A 벡터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얘가 뭘까? 얘가 세타다, 그지? 세타죠? 그러면은 요놈의 크기, 요놈의 코사인 세타 값은 어디에 있어요? A에서 정확히 내린 값에 그렇지. 봐봐요. 뚜두두두두두 이렇게 지금 정사형을 내리겠지. 그럼 직각삼각형이 나오지. 뭐야? 아까부터 그러니까 그냥 수직으로 내린다는 뜻이에요. 수선을 꺼요. 수선을 내려요. 수선을 내리면 직각삼각형 나오죠. 그렇죠? 직각삼각형 나오면은 지금 여기서 이게 A 벡터라고 한다면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요 길이가, 그죠? 요 길이가 A 벡터의 크기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요 길이가 B 벡터의 크기예요. 됐나? 맞나? 그 다음에 얘를 알고 싶으면 얘는 뭐냐면 이 삼각형 만들어서 그러니까 요 길이의 코사인 세타인 거잖아. 그럼 어디야? 딱 저기. 얘죠. 이렇게 간 요 벡터의 크기라고 볼 수 있겠지. 요 벡터의 요 크기가 요 크기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얘가 바로 B 벡터 크기의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죠. 미안. A 벡터에 됐나? 됐나요? 그럼 봐봐요. 얘는 뭐야? 그냥 B 벡터의 크기죠. 그럼 이 말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얘기랑 똑같지 않아요? B 벡터의 크기란 말은 요 길이야, 그지? 요 길이를 얘기하는 거고 A 벡터 크기의 코사인 세타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요 길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내적이라고 하는 건 결국 요 두 길이의 곱하기겠네. 맞나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거를 알고 이게 이해된다면 잘 봐요. 문제 하나 풀어볼게. exercise 만약에 1번 예를 들어서 정삼각형이라고 합시다. 알겠죠? 여기가 O고 여기가 뭐 A고 여기가 뭐 B라고 합시다. 됐나? 그러면 여기서 OA 벡터, OB 벡터, 요걸 A 벡터, 요걸 B 벡터로 갑시다. 자, 정삼각형입니다. 정삼각형. 자, 그럼 여기서 뭘 물어보냐면 이런 걸 물어봐요. A 벡터 내적 B 벡터를 물어봅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방법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 똑같이 얘기해도 되죠. A 벡터 곱하기 B 벡터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할 수 있죠. 맞나요? 자, 여기서 요 얘기도 가능하죠. 봐봐요. 요게 이렇게 돼서는 이 위에 있는 벡터를 B 벡터에 수선 내려가지고 나온 요 길이 곱하기 원래 길이 했잖아. 반대도 가능하죠. 반대도 뭐가 가능해? 이거는 뭐야? 이거를 어떻게 한 거예요? 여기다가 내린 거죠. 그지? 요 길이야. 요 길이. 맞죠? 맞나요? 요 길이가 요 길이가 의미하는 게 B 벡터의 코사인 세타입니다. 맞나요? 그러면은 이건 또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이 빨간 거 길이에 곱하기 무슨 길이야? 이 파란 거 길이 곱하면 되는 거죠. 둘 다 똑같은 값을 가진다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럼 봐봐.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다 쳐봐. 그럼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만약 요 길이를 내가 2라고 할까요? 여기 각각 2인 정삼각형이라고 해봐. 그럼 기본적으로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A 벡터의 크기 얼마입니까? 2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2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얼마? 여기 60도라는 거 이미 알고 있죠? 60도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코사인 3분의 파이를 계산해서 해도 되죠? 맞나요? 이렇게 푸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이렇게 풀어도 된다는 거죠. 잘 봐요. 삼각형 이렇게 있으면 요게 O, A, B OA 벡터, OB 벡터가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의 벡터를 어떻게 한 거야? 다른 벡터에 수선을 내린다는 거야. 그러면 이 벡터를 수선 내리면 어디로 날아와요? 중점으로 내려오죠. 맞죠? 그럼 결국 내가 구하는 건 뭐냐면은 요 길이 곱하기 무슨 길이야? 요 길이라는 거야. 요 길이 얼마야? 2. 요 길이 얼마야? 1. 그럼 얼마일까 따라서 A 벡터의 B 벡터는 얼마라고요? 그냥 2 이렇게 바로도 나온다는 거죠. 잘 보시면 수선을 내려가지고 그 길이를 이해할 수 있으면 두 번째 방법이 훨씬 더 간단해요. 이해됐나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하나 더 해볼게. 투. 오, A, B. 3, 4, 5 이렇게 합시다. 됐죠? 3, 4, 5라고 합시다. 3, 4, 5라고 합시다. 이때
내가 구하라는 건 여기 OAB니까 이거 구하라고 한다 칩시다. OA 벡터 내죠? OB 벡터를 구하라고 한다 해봅시다. 됐나? OA 벡터, OB 벡터.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OA 벡터가 이 벡터죠. 맞죠? OB 벡터 이 벡터죠. 맞죠? 그 크기는 알고 있지? 맞죠? 원래대로 한다면 어떻게 하면 OA 벡터의 크기, OB 벡터의 크기, 그죠? 그리고 코사인 세타여야 되잖아. 얘가 세타잖아요. 맞나요?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얘는 알겠어. 얘는 OA 벡터 얼마야? 5고요. 얘는 얼마야? 4라는 걸 알겠어. 코사인 세타 알아요? 이 특수가가 아니라서 물론 코사인 세타 여기서 직가상하기는 구할 수는 있죠. 그죠? 맞나요? 근데 문제가 조금 더 복잡. 이렇게 해도 되고 물론 여기서도 바로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5분의 4라고는 나오지. 맞나요? 할 수는 있어. 그지? 5분의 4라고 해도 되고 어떻게 해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두 벡터의 내적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 벡터를 다른 벡터에 수선 내려가지고 그 길이 곱하기 원래 요 길이를 하면 된다는 거야. 그럼 봐봐. 원래 OB 벡터가 요 길이죠. 맞죠? 그럼 다른 벡터 이 벡터를 수선 내리면 그냥 얘죠. 그럼 뭐야 얼마야? 4, 4, 16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나? 반대도 가능합니다. 반대도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이렇게 수선 내리는 거야. 맞죠? 그럼 뭐도 구할 수 있냐면은 요 길이도 알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16이라는 거 알고 있지? 알고 있으면 만약에 요 길이를 알고 싶다. 요 길이를 OAB 여기를 C라고 한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OC 길이가 뭐냐라고 물어본다고 해봐요. 그럼 너무 간단한 게 뭐냐면 16은 뭐랑 똑같은 거야? 5 곱하기 요 OC 길이 요걸 X라고 한다면 5 곱하기 X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5 곱하기 X인 거예요. 그럼 X가 얼마인 거예요? 5분의 16인 거예요. 요 길이가 얼마라고요? 5분의 16이라고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주로 29번에서 내적 벡터 관련된 최대 최소 값들 물어보는 게 주로 나오거든요. 29번 문제에서. 거기서 특별히 내적 관련해서 나올 때는 이런 식의 관점이 있어야지 좀 풀기가 쉽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보통 이제 내적에서 이제 최대 최소 얘기할 때 꼭 이제 유행처럼 따라 붙는 게 원이에요. 원이 대세입니다. 벡터에서만 원이 대세가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 다 도형 그러면 다 원이 대세야. 원을 그려야 돼요. 좀 별론가? 영상에 찍어져 보여? 옆으로 더 해야지 영상에서는. 제가 약간 옆에서 찍어가지고. 그러네요. 자, 그럼 문제가 이렇게 있다 칩시다. 여기.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자, 문제는 이렇습니다. 문제는 선분 AC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있습니다. 지름 원 O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심 O가 있고, 그 다음에 점 P가 있는데 점 P는 어디 있냐면은 요 원 위로 움직이는 점 P야. 왜? 점 P는 원 위로 움직이는 점 P. 그러니까 동점이라는 거죠. 그죠? 점 P 막 움직입니다. 점 P가 원 위로 움직여요. B점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즉 A, C, B는 고정되어 있고요. P점은 막 움직여요. 그랬을 때에 물어보는 게 이겁니다. 뭐냐면 자, 한번 구해볼래? 한번 적어볼 테니까 구해보세요. 1번 뭐냐면 AB 벡터, CP 벡터가 최대가 되게 하는 점 P의 위치. 두 번째, 이거가 최소가 되게 하는 점 P의 위치. 세 번째, 절대값 AB 벡터, CP 벡터가 최대가 되게 하는 점 P의 위치. 네 번째, 똑같아요. 요게 최소가 되게 하는 점 P의 위치. 각각 요 위에 점 P 점을 잡아봐. 시작. 2분 줄게. 2분 너무 짧은 것 같아. 3분 줄게. 이게 무슨 문제예요?
뭐 비슷한 데서 뭐 이게 연습할 만한 문제입니다. 문제는 이해되죠? 이쪽 왼쪽에 A, B, C는 고정돼 있어요. 그리고 A, C를 지름으로 하는 원입니다. 전피는 요 원 위로 막 똘똘 돌아다니네요. 좀안 찍으신 게 P죠. 얘가 P예요. P고 그랬을 때 P점이 막 움직이는데 AB 벡터는 뭐죠? AB 벡터. 얘가 AB 벡터죠. AB 벡터와 CP 벡터. 이 두 벡터가 있을 거잖아. 그래서 AB 벡터는 고정돼 있겠지? 근데 CP 벡터는 P에 따라서 막 바뀌겠죠. 그랬을 때에 요 벡터의 내적의 최대값, 최소값을 하게 하는 전피의 위치. 절대값 요 놈이 최대가 되게 하는, 최소가 되게 하는 전피의 위치. 요 얘기입니다. 구해보세요, 한번. 요 절대값은 뭐겠어요? 크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겠지. 왜냐하면 내적한 자체가 스칼라이기 때문에 요 놈의 절대값을 얘기하는 거겠죠. 네. 여기서 잠깐 내가 여러분 벡터를 내적을 처음 배우기 때문에 설명했어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뭐야 이건. 자, 요 얘기 좀 할게요. 뭔 얘기냐면 아까 A 벡터 요 정의를 얘기했잖아, 그지? 뭐야? 어머. 야, 이거 왜 이렇게 풀어졌어? 자, 볼래? 자, 보세요. 보시면 A 벡터가 이렇게 있고 B 벡터 이렇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A 벡터, B 벡터가 이렇게 있고 코사인 세타가 이렇게 있다 쳤을 때 맞나요? 잘 보시면은 코사인 세타 값이 부호를 결정하죠. 그러니까 부호를 결정한다고요. 부호를. 맞죠? 그래서 잘 보시면 세타가 예각일 경우에는 플러스가 되지. 맞나요? 이때는 그러니까 내적이 이 값이 플러스가 나와요. 됐나? 요거는 기본적으로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다음에 계산해 보시면은 만약 이런 식으로 된다. 이런 것도 가능하지. 세타고 A 벡터고 B 벡터다. 이것도 가능하지. 그럼 세타가 이때는 둔각이잖아요. 세타가 90도 넘어가면은 코사인 세타 값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가 되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요게 음수가 나와야 됐나? 됐죠? 요걸 안다면 우리가 아까 벡터에 대한 고찰 했잖아요. 그죠? 고찰할 때 뭐도 가능하냐면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문제가 만약에 벡터가 이 벡터가 있고 이 벡터가 있다고 쳐봐요. 이게 A 벡터고 요게 B 벡터입니다. 됐나? 자, 이거는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이것도 똑같이 계산하면 된다는 거죠. 뭐냐면 원래 벡터가 이 벡터지. 네. 맞죠? 그래서 이것도 A 벡터 곱하기 B 벡터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얘도 동일해요. B 벡터 이렇게 있을 것이고 여기에다가 다른 하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수선으로 내리는 거야. 그럼 이 벡터를 내리는 거잖아요. 이 벡터를 내리면 여기 내릴 데가 없잖아. 여기는 둔각이니까 어디 내리면 돼요? 여기에 연장선에 내리면 돼요. 연장선상에서 내리면 이렇게 내려오겠지. 맞죠? 그러면 이 벡터는 요 벡터가 될 거잖아요. 맞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요 벡터의 크기, 그죠? B 벡터의 요 벡터의 크기, 여기는 요 벡터의 크기 곱하기 뭘 하냐면 요 벡터의 크기를 곱하는데 다만 여기서 뭐만 얘기해 주면 되냐면 길이를 곱하면 플러스가 될 거잖아, 무조건. 근데 뭐만 좀 생각하시면 되냐면 만약에 이렇게 내린 벡터가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면 무슨 값을 가진다고 얘기하면 돼? 마이너스 값을 가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동일하게 길이 곱하기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예각이면 그냥 길이 곱하기 길이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둔각이면 내렸을 때 반드시 연장선상에 내려올 거란 말이야. 그럼 두 벡터를 표현할 때 하나는 벡터는 1로 갈 거고 하나의 벡터는 반대쪽으로 갈 거잖아요. 맞죠? 맞죠? 이 두 벡터가 반대 방향으로 간다면 요 놈의 내적은 마이너스로 간다. 요것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됐나? 자, 그럼 여기 한번 볼래요? 자, 볼래? 그러면은 P점이 막 뻘뻘거립니다. 여기서. 맞죠? A, B, C는 고정되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A, C를 지름을 하는 원인데 그 원 위에 P점이 뻘뻘뻘뻘 기어다닙니다. 그랬을 때 물어본 게 뭐냐면 A, B, C, P라고 되어 있어요. A, B, C, P. A, B는 아까 얘기했듯이 요 벡터. CP 벡터는 이 벡터입니다. 됐나? 근데 잘 봐.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벡터의 내적에 대한 고찰에서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 벡터의 내적은 어떻게 계산할 수도 있다 그러냐면은 한 벡터를 다른 벡터에 수선을 내려가지고 여기를 종점으로 하는 다른 벡터 하나를 생각하는 거야. 그랬을 때 두 벡터의 곱인 거예요. 다만 방향이 같으면 플러스고 방향이 다르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럼 이것도 내가 어떻게 해볼 것 같아요? 수선내려 보겠지. 맞나요? 근데 여기서 저것처럼 만약 이게 안 맞잖아요. 그죠? 시점이 일치 안 하잖아요. 시점이 일치시켜도 되고 그냥 요거를 정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안 배웠으니까 위에서 그냥 그림자를 제일 위에 상단에다가 햇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그림자가 비치겠지. 그 그림자가 정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다 내리는 거야. 그럼 뭔 얘기냐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점은 여기는 여기 오겠죠. 여기 오겠죠. 맞죠? 왜 여기 오냐? 원의 성질에 의해서, 그지? 원의 성질 여기로 옵니다. 그지? 여기로 오는 것이 여기는 어디로 올 거냐면은 여기로 올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P점이 이 위치라 그러면은 하나의 벡터는 A 벡터, AB 벡터는 이 벡터가 될 것이고 CP 벡터의 정사형 내린 벡터는 이런 벡터가 될 거라는 거죠. 맞나? 그럼 이 두 개의 길이를 곱하면 되는 거죠. 근데 방향이 반대니까 뭐야? 마이너스지. 근데 일단은 최대값 구하라 했으니까 최대값은 일단 뭐가 나와야 되겠어? 플러스가 나와야 되고 최대한 어디로 가면 돼? 최대한 이쪽으로 가면 되겠지. 그럼 최대로 정사형 내렸을 때 최대로 이쪽으로 가는 점이 어디 있어? 오른쪽 중에서도 어디야? 여기 이 점이란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이게 수직이 되는 이렇게 잘랐을 때 제일 바깥에 오는 요 점이라는 거예요. 만약 요 점으로 이렇게 한다면은 CP 벡터는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CP 벡터는. 맞죠?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CP 벡터가 이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CP 여기가 최대가 되는 점인데 CP 벡터가 여기는 이게 P 프라임이라고 해봅시다. 알겠죠? P점이죠. 이게 또 P점이죠. P점이 여기 있다면은 이 정사형 내린 거는 어디로 올 거면 여기로 올 거잖아요. 그럼 결국 뭐가 되면 요 길이가 나올 거야. 그지? 요 벡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구하는 것은 뭐냐면 요 노란 선의 길이 곱하기 이 빨간 선의 길이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올 수 있는 최대값이겠죠. 플러스 중에서 제일 크잖아. 맞죠? 이 길이는 정해져 있고 이 길이만 막 가변적이잖아요. 됐지? 이거 가지고 최대치수 구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뭐 이 P점을 내가 이 P점을 P1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게 P1인 거야. 됐지? 그러니까 P2 이거 구해봅시다. P2를 구해봅시다. P2는 뭐야? 그럼 P2는 어디야? 마이너스 돼야 되니까 일단은 왼쪽에 지켜야겠지. 정사형 내린 것이. 왼쪽에 지키면서도 어떻게 돼야 돼? 제일 멀리 가야겠지. 그럼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여기 반대쪽에 제일 멀리 있는 여기 여기 있는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수직이 되는 요 점이죠. 요 점이 P2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문제 다시 한번 곰곰이 풀어보세요. 요거 다 이해할 수 있으면은 물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응용된 이제 뭐 기하 도형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요거 이해되면은 기본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거의 대부분이 사실 해결된 거예요. 그 다음에 볼래? 이제 절대값이라고 했잖아요. 절대값이니까 절대값은 어떻게만 되면 돼? 숫자만 크면 되죠.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그럼 만약에 얘도 이쪽으로 가도 어쨌든 이 길이만 제일 크면 되지. 그럼 길이 제일 큰 게 어디야? 얘지. 맞죠? 그럼 얘도 뭐야? 얘도 P3인 거예요, 그냥. P2인 거예요, P2. 맞죠? 이 점은 P2인 거죠. 그지? 있잖아요. 최소값은 뭐야, 그러면은? 제일 작은 건 언제 돼? 이 점이 뭐야? 요게 딱 제로가 될 때니까 어느 점이면 돼? C점 자체가 뭐야? 이 점 자체가 P가 되면 되죠. 이게 P3라고 합시다. P3 점이 되면 되는 거예요. 요 점은 그냥 C점이죠. 그죠? 그럼 C점이면 여기서 C점일 수도 있고요. 어떤 점일 수도 있어? 요 점일 수도 있죠. 여기도 P3가 된단 말이죠. 맞죠? 막 뻘뻘뻘뻘 거리기 때문에 여기에 있을 때 딱 뭐야? 내리면 제로고 요렇게 되면 무슨 벡터가 돼? CP 벡터는 이렇게 되죠. 맞지? 이 벡터가 있는데 이 벡터를 여기다가 쫙 내려도 이 점 하나밖에 안 나오지. 그지? 네. 요런 경우도 뭐라는 거야?
그럼 최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절대값 최소. 됐나요? 됐나?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요거에 물론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은 선생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 나는 이거를 좀 뭐랑 좀 연결을 시키고 싶냐면, 여러분 물리 배우잖아요, 그죠? 예, 물리 혹시 물리 배울 때 일이라는 걸 압니까? 일? 일은 기억납니까? 뭐 모르는 사람 어쩔 수 없고, W는 FS라는 혹시 공식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은 일은 힘 곱하기 움직인 거리입니다. 움직인 거리. 힘 곱하기 움직인 거리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렇게 물체가 있으면은 물체가 있으면은 이런 거죠. 물체가 있으면 물체를 내가 당기는 거야. 물체를 당기면 내가 그래서 이 책상을 당긴다고 해봅시다. 책상을 당긴다 해봐요. 그러면 책상을 당겼을 때 내가 힘을 엄청 줄 수 있죠. 힘을 줄 수 있는데 힘을 줬어요. 야! 그래서 딱 움직였어. 그럼 내가 준 힘 곱하기 움직인 거리인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움직이는데 하나도 안 움직였어. 그럼 한 일은 얼마야? 지로라는 거야. 물리에서는 내가 아무리 힘을 써도 물체를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한 일은 제로가 되는 거예요. 슬프죠? 이제 여기서 내가 물체를 당길 때, 물론 내가 이렇게 당길 때도 있지만, 이렇게 당기면 이거 당긴 만큼의 거리, 힘 곱하기 거리 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당기지 않고 보통은, 물론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당기다 하면 내가 어떻게 당기냐면은 약간 이렇게 비스듬한 방향으로 줄을 잡고 이렇게 당길 수도 있어요. 맞나? 그러면은 물체를 이렇게 당길 수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F 이렇게 당긴단 말이죠. 이때 일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무조건 이 힘은 준 힘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움직인 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 있잖아요. 움직이는 방향으로의 힘만 계산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만약에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진 않겠지. 붕 떠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겠지. 내가 우리 우주 상태의 이렇게 무중력 상태에 있지 않는 한 물체를 하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만율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아무리 위쪽으로 여기도 이 컵에다가 줄을 담고 이렇게 당긴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쪽으로 이렇게 붕 떠서 오지 않잖아. 어떻게 와요? 질질 끌리면서 이렇게 올 거잖아. 물체의 운동 방향은 이쪽일 거잖아요. 맞죠? 물체 운동 방향이 이쪽일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만큼 움직일 거란 말이야. 맞죠? 이만큼 움직일 거리고, 움직인 거리가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움직인 거리 S가 된다. 그지? 그때 우리는 FS, 요 힘 곱하기 S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물체가 움직인 거리 쪽으로 이용된 힘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힘은 어떻게 분리가 되냐면, 하나는 이쪽으로의 힘과 이쪽으로의 힘 두 개로 분리가 돼요. 갑자기 물리 시간이 된 것 같은데 그냥 듣기만 하세요. 잘 모르겠으면. 그러니까 이 힘은 두 가지 힘으로 분리가 돼. 수직으로의 힘과 수평으로의 힘으로 분리가 돼요. 그럼 이 수직으로의 힘은 뭐와 상쇄되냐면, 여기는 만율력과 상쇄가 돼가지고 위로 올라가거나 밑으로 땅으로 꺼지거나 이러지 않아요. 됐나? 그리고 이 힘만 남게 되는 거야. 이걸 알짜 힘이라 그래. 그럼 이 힘만 남게 되는 거야. 이 힘을 어떻게 계산해? 여기가 만약 세타다. 그러니까 이 힘은 어떻게 계산해요? 크기는 F 곱하기 뭐야? 코사인 세타예요, 이게가. 맞나? 그래서 이 일은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F의 코사인 세타 곱하기 S가 돼서, F의 S에 여기 뭐가 붙냐면 코사인 세타가 붙어요. 물리 배워본 사람 알겠지만 1학년 때도 나오나 이거? 일 나오나? 그때 안 나오네? 코사인 세타는 아마 요거 안 하고 요쪽으로만 해서 그렇고, 만약에 그 일의 방향, 그러니까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이 아닌 쪽으로 했을 때는 나머지 방향 두 개가 분산돼가지고 하나는 만율력이랑 없어지거든요. 만율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이 힘이 없으면은 얘대로 그냥 끌려오겠지. 근데 만율력이 있으니까 만율력을 상쇄시키는 힘이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힘만 남는 거지. 그래서 물체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이 힘은 전혀 사용되지 않았죠. 왜냐면 물체가 이쪽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위로 안 움직였으니까 이 힘은 아무런 쓸데가 없었던 거야. 물체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필요한 힘은 이 힘밖에 없지. 그래서 이거와 이거를 두 개 곱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죠. 뭐랑 비슷해? 내적이랑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내적이 물리에 있어서 지금 2를 계산하는 이 방식과 굉장히 흡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혀 감흥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혹시나 물리를 배운 사람이 있다면 여기 이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선생님 볼 때는 이게 내적과 굉장히 흡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